샬롬 반갑습니다. 아임성교의 클라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검정고시 고졸과학을 들어가기 위한 기초 강의. 여러분 제가 사실은 수업을 바로 1강부터 그냥 검정고시 강의를 찍어도 되는데 그 전에 7강을 찍는 거는요. 이 내용들이 사실은 곳곳에 묻어 나올 거예요. 되게 반가울 거예요. 검정고시 공부를 할 때 난 다 몰라 이러기 시작하면 사실 얼마나 절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전 강의를 좀 7개를 듣고 검정고시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배웠던 거, 내가 한번 들었던 거 그렇게 하면서 훨씬 더 공부가 익숙해지고 또 손에 잘 익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7강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검정고시 강의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시간이 있을 때 이 기본 강의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복해서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생물입니까? 물리입니까? 지구과학입니까? 아니면 화학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통합과정입니다. 통합으로 마지막 이 시대에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어디서 얻었냐면 화석 연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가 갈 때 경유를 넣거나 휘발유를 넣거나 결국 뭡니까? 땅에 매장되어져 있던 석유가 아니고 석유. 자, 이 기름이나 이런 화석 연료에 의지했는데 이걸 태우다 보니까 사실 환경 오염도 많이 됐고요. 매장량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화석연료가 다 소진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 전기 없이 못 살아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기계 사용하는 거, 촬영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도 다 전기가 만약에 끊긴다 했을 때는 암흑천지가 되고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특별히 생각해보세요. 병원에 전기가 끊긴다? 와,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산소호흡기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를 어떻게,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까라는 것은 이 시대 화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과학 지식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가 이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이미 연구되어진 일부의 내용들을 저희는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핵융합과 핵분열입니다. 자, 핵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화학 강의에서 배웠을 때 원자핵 기억나십니까? 원자핵, 세포에도 물론 핵이 있지만 원자핵, 여기서 말하는 건 화학식을 나타내는 원소,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입니다. 원자핵은 양성자를 띠고 있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건전지 보면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플러스. 자, 그리고 그 원자핵 주변으로 누가 돌아다니고 있죠?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양성자 플러스는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있었어요? 네, 중성자라는 아이를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원자가 요렇게 있어요. 이거를 원자핵이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원자핵은요. 중성자들과 그 다음 뭐예요?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가 이렇게 같이 있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원자핵입니다. 그러면 얘는 누구라고요? 중성자를 뜻하고요. 얘는 뭐합니까?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무슨 전하를 띨까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지요.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전자 껍질이 있어서 여기에 마이너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껍질에는 마이너스 2개가 들어갈 수 있죠. 전자가.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씩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플러스 전자가 4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개, 플러스 4개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중성 상태입니다. 원자는 기본적으로, 원소는 기본적으로 중성 상태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핵을, 여기 말하는 핵입니다. 이 핵을요, 분열시킬 때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요. 이 핵을요, 융합할 때, 그때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핵융합과 핵분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면요. 사실은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 나옵니다.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뭡니까? E는 mc의 제곱. 이거는 사실은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부분은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시대의 천재가 만들어낸 법칙이지요.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질량이 줄면 질량이 주는 질량의 결손이라고 합니다. 질량이 줄면
줄으면 그만큼은 에너지로 뭐한다? 발산되어진다. 우리가 질량을 줄이면 그 준 만큼,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근데 뭐 요만한 원자핵 이게 뭐 질량이 좀 준다고 에너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나타내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다. 등가, 같은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질량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되어진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이라고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내용이고요. 실제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원자 폭발, 우리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가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수많은 그 미국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었지요. 거기에서도 원자의 뭡니까? 분열과. 사실 그래서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무조건 다 깨는 게 아니라요, 원자폭탄도 핵융합이 있고요, 핵을 분열시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달라요. 그래서 질량이 결손이 일어나요.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 그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해서 에너지는 E는, 자, 이 세모는 델타라고 읽습니다. 변화량인데요. M은 뭐겠습니까? 질량입니다. C는 뭘까요? C는 광속입니다. 빛의 속도라고 보면 되고요. 빛의 속도는 실제로 3억 미터 per sec. 그러니까 1초에 얼마나 한대요? 3억 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대박. 그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광속입니다. 그 광속에다가 뭐를 하는 거니까, 제곱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그래서 질량의 결손이 일어날 때 이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 시작 단계이니까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요. 자, 질량이 결손되어질 때 그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이다. 아인슈타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 이 안에 있는 원자핵을 뭐 하는 겁니까? 중성자를 쳐서 깨는 게 뭡니까? 핵 분열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두 가지 그림을 제가 그려뒀는데요. 먼저 핵 융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 융합은, 이 핵 융합을 통해서 별이나 운하,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있죠? 그 뭐 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체, 그 별들이 탄생했다. 그리고 지금 태양 또한, 태양이 굉장히 뜨거운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의 열로 우리의 날씨가 여름이 되기도 하고 겨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밝고 어둡고 밤이 되기도 하고 낮이 되기도 하고. 자, 이 태양의 에너지의 근본이 뭐냐면 바로 이 핵이 융합되어지면서 열과 빛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자, 실제로 자세하게 우리가 이걸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잘 모르겠지만, 수소 원자핵이 뭐 하는 겁니까? 헬륨 원자핵으로 결합되어지면서 뭐가 되어져요?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질량이 준다는 거예요. 그 질량에 주는 만큼 빛과 열 에너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융합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별의 탄생이라든지 태양의 에너지원을 핵융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 분열은 뭐냐면요, 실제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원자 폭발에서 많이 쓰는 건 뭡니까? 우라늄이죠. 우라늄. 자, 우라늄이라는 물질에 중성자가 들어와서 콩 쳐요. 이게 탁 치면은 얘네가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탁 치면 이게 깨진다는 거야. 깨져서 다른 물질이 됩니다. 두 가지 물질로 쪼개지면서 어떤 것이 발생하는 겁니까? 질량이 결손이 일어나고 질량이 줄고,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화 되어져서 엄청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때에 깨어질 때에 이 양성자와, 여기 보시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떻게 돼요? 얘가 깨지면서 여기에서 또 누가 나와요? 중성자가 나오죠. 여기에 중성자, 깨진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 원자를 또 깨고, 거기서 또 깨고, 또 깨고,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엄청난 열 에너지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는 원자 폭발의 사실은 그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핵 분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핵발전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핵 융합과 핵 분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 핵 융합은 대표적으로 별의 탄생이나 천체의 탄생이나 또는 태양의 에너지원, 지금 태양이 빛과 열 에너지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핵 융합을 통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핵 분열은 원자 폭발을 얘기하면서 핵이 중성자가 와서 팅 치면서 얘가 확 깨지면서 또 다른 중성자가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연쇄적인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폭발력과 열 에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에너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대에 굉장히 화두가 되어진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 에너지는 바로 뭐냐면 연료 에너지인데요. 연료 에너지란 우리는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태워가지고 뭘로 열 에너지를 만들어서 물을 끓였어요. 그럼 수증기가 막 올라가요. 그럼 그 개들이 뭘 돌려요? 이 프로펠러 같은 것들을 막 돌려요. 그럼 개가 뭐가 됩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형태, 막 이렇게 석탄이나 이런 화석을 썼는데, 연료 전지라는 건 여러분 화학 반응식 기억나세요? 화학 반응식.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자, 화학 반응식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가 양성자이지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뭡니까? 전자이지요. 얘네들이 다 뭡니까? 전하를 띈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흘러버리면,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극을 띠는, 전기를 띠는, 그러한 전하를 띠는 애들이 흐른다. 그걸 전류라고 해요. 얘네들이 흘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거예요.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류가 흐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성자와 그 전자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전기를 생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연료 전지인데, 실제로 대표적으로는 수소 전지가 있습니다. 수소 전지. 여러분, 수소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차를 이제 수소 전지를 가지고, 수소 가지고 전기, 전지, 건전지처럼 해 가지고 그걸로 차를 운영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굉장히 화두되어지는 건데, 뭐냐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물이 되지요. 그렇죠? H랑 O랑 만나서 물이 되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잘 하면은 물만 만들어지는데 에너지도 만들어지는 수소 전지를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요, 실제로 뭐합니까? 산소와 수소를 넣어서 얘네들이 막 어쨌든 반응을 해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흘러가는 전하를 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하를 띤 애들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뭐예요? 전류를 형성해서 실제로 전기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전지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제가 나눠놨죠. 여기는 마이너스 극입니다. 마이너스 극. 여기는 플러스 극입니다. 마이너스 극에다가 누굴 넣어요? 수소를 넣어요. 왜냐면 수소는 여기 이제 액체, 여기에다가 딱 수소를 넣으면 얘가 뭐가 될까요? H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H 플러스가 있어요. 여기 H 플러스가 됐어요. 얘네들이 H 플러스가 됐어.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H일 때는 중성입니다. 안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얘네가 H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찔찔찔찔 끌려가게 될까요? 마이너스로 끌려가게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쭉쭉쭉 끌려가면서 얘가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나요? H 플러스가. 자, 그때 여기에는 또 뭘 넣고 있냐면 산소를 넣습니다. 산소는 뭐였습니까? 이 산소는 뭡니까?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될까요? O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산소가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전자를 이제 얻어서 여기로 가면은 얘도 뭐가 됩니까? 플러스 극으로 찌질찌질 따라가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를 띤 이온들이 뭐합니까? 움직입니다. 움직임.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 전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H와 O가 만나면 얘는 뭐밖에 안 나와요? 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로는 물이 나가는 겁니다. 수소 넣고 산소 넣고, 마이너스 극에다가 수소 넣고 플러스 극에다가 산소 넣어서 얘네가 흘러가게 만들고 걔네들이 결합해서 물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에너지 화석 연료 사용을 이제 안 하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에너지, 옛날에 있었던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고, 재생 에너지는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화석연료는 한번 태우고 나면 끝이에요. 그건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불순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계속 쓸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자, 화석연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매장량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럼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에도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제한이 없이 무한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수소연료 전지를 한번 보십시오. 물밖에 안 나와요. 오염물질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매장량의 한계, 수소, 산소, 지금 날아다니는 게 수소, 산소고, 물 보세요. 물이 다 뭡니까? 수소, 산소가 들러붙어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계가 없이 정말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많은 또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실용화, 상용화가 막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핫한 그런 에너지입니다. 자, 요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다양한 발전 방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발전 방식이라는 건 develop, 발전해 왔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를 만들었다. 다양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 여기 뒤에 나오는 글씨만 보고 앞에 뭔지, 어떤 에너지인지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핵 분열할 때, 나왔네요. 핵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만든 증기를 이용해서 뭘 돌려요?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뭐겠습니까? 핵발전입니다. 핵발전 에너지. 핵발전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의 빛. 자, 여러분, 갑자기 흥분했나봐요. 야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태양의 빛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태양의 열이 있죠. 태양은요, 빛도 내고 열도 내요. 그래서 두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태양의 빛이기 때문에 뭘까요?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여러분 막 산에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막 이상한 판들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태양의 빛을 막 이렇게 에너지 하는 거 있죠. 자, 거기는 터빈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요. 태양광 에너지. 그런데 태양열은요, 태양열을 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고 그 수증기가 뭐하게 터빈을 돌리면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넘어가게 하는데 태양열이니까 이거를 태양열 에너지,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바람을 이용해서, 여러분 바람이 막 부는 곳에 프로펠러 같이 생긴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언덕에 막 이렇게 해서 막 풍차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풍력 에너지입니다. 바람의 힘을 가지고 하는 풍력 에너지. 자,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밀물과 썰물의 수위차가 있고요. 조석 현상이 사실은 뭡니까? 밀물과 썰물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밀물과 썰물의 수위차를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라는 건 뭐냐면, 밀물이 이렇게 쫙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물을 싹 가둬놔요. 그리고 나서 물이 이제 쫙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수문을 열어서, 여기 프로펠러 설치하고요. 수문을 열어서 쫙 내보냅니다. 그럼 얘가 막 돌겠죠. 그러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얘를 조력입니다. 그래서 조력 에너지. 자, 그러면 조석 현상에 따른 해수의 흐름이라고 보면은,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물을 가두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흘러갈 때 거기에다가 그냥 터빈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세히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가 흐를 때 계속 딩딩딩딩 돌았다가 딩딩딩딩 돌았다가 딩딩딩딩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조류, 물의 흐름이니까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조류 에너지라고 합니다. 조력 에너지랑 조류 에너지 다르죠. 물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팍 내보내면서 뭐합니까? 물의 힘을 가지고 하는 거. 그 조수 간만의 차이의 힘을 가지고 하는 건 뭡니까? 조력 에너지고요. 물이 흐르는 거 가지고 터빈을 돌려요. 조류 에너지. 이거는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실제 이제 여기 요만큼 있고요. 여기가 꽉 이렇게 좀 막힌 부분이 있도록, 이렇게 막힌 부분이 있도록 여기에 프로펠러 같은 거 설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파도가 막 치는 곳이에요. 파도가 땅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물이 쫙 올라가면서 여기 공기가 어떻게 해요? 탕 이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보이세요? 파도가 빵 치는 거예요. 파도가 빵 치면 뭐예요? 여기를 가둬버리니까 이 공기들이 빵 치니까 공기들이 쫙 일로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공기의 힘으로 터빈이 돌아가요. 자, 그래서 파도가 칠 때 하는 거 파력 에너지입니다. 파력 에너지. 자, 그리고 땅 속에 높은 열로, 자, 뭡니까? 땅지, 열. 그쵸? 열. 그러면요? 지열 에너지입니다. 자, 댐의 높이. 이게 바로 뭡니까? 수력 에너지입니다. 수력 에너지. 조력, 조류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수력 에너지. 댐을 높이 이렇게 건설을 해가지고 물을 낙하시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수력 발전 해가지고 수력 에너지라고 말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 수소와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 아까 제가 산화환원 반응을 잠깐 놓쳤어요. 뭐냐면, 여러분, 수소가 H2가 들어가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H 플러스, 아이고, 잠시만, 이거 지워야겠네요. 자, 수소가 들어가서 뭘 한다고요? H 플러스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 H 플러스가 됐다라는 건 뭡니까? 전자를,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를 뺏겼다, 잃었다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산소만 얻고 나머지는 다 잃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수소는 지금 산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산소는 들어와서, O2는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죠.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와 수소가 원래는 중성이었다가 전자를 잃고 얻고 함으로써 뭡니까? 산화와 환원이 일어남으로써 전류를 띠게 되고 전하를 띠게 되고, 그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한테 이렇게 흘러가지고 쭉 가는 거. 그리고 얘네의 흐름들이, 그리고 얘네 둘은 만나서 물로만 나오게 되는 이 흐름이 바로 뭐니까 수소 연료 전지라고 여러분 방금 배우셨죠. 다시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자, 그래서 수소의 산소의 산화와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에너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전기를 얻을 수 있을까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초 강의 7강의를 계속해서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검정고시 강의가 1강부터 시작될 때 여러분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구과학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과학은요, 뭐 여러 가지들을 암기해야 되는 거지 어떤 먼저 공부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이해도가 높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생소하고 참 어렵고, 기억나시죠? 생물 강의에서 뭐 코돈이니 뭐 헥산이니 RNA, DNA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염기, 서열, 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닌 막 그쵸. 그리고 막 이온화가 되었다, 뭐 중성화가 되었다, 산과 염기, BTB 용액, 리트머스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 또 뭐 했어요? 막 갑자기 그 발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했습니까? 변압기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은 사실은 좀 생소한 영역이라서 제가 먼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과학 검정고시 그 강의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